누굽니다. 네, 여기 지금 아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어떻게 예, 끊지 마세요. 연결해드릴게요. 심폐소생술. 신호성입니다. 심정지 추적입니다. 네. 숨 쉬는 거 느껴져요? 똑바로 눕혀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시고요. 머리 아무것도 받치지 마세요. 위로 쭉 밀어서 가슴 노출시키시고요. 하나, 둘. 이 속도 맞춰서 5cm 깊이로. 어머.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기 물에 빠져가지고 애기가 물에 빠져 있었어요? 옆에 가서 뭐야? 욕조? 가슴 압박 계속 하셔야 돼요. 1초에 2번씩. 하나, 둘.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지금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익사 사고는 몸을 못 가누는 갓난아기 때나 가끔 이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 다은이는 10살이었습니다. 10살이요? 10살이요? 10살이면 좀. 절대 그럴 수가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키도 있고 욕조가 아무리 깊어도 집에 있는 보통 가정집의 욕조는 이 정도만 차잖아요. 진짜 쑥 잠기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10살 10살 정도면 정도면 그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이제 근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뭘 잡고 올라와도 잡고 올라오겠죠. 네, 10살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10살짜리가 욕조에 빠져서 사망했다길래 말이 안 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다은이가 이송된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네. 거기서 너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 뭐야? 이거 뭐죠? 어머. 어머. 어머 멍이야 오. 저게? 저 팔이에요? 다리예요? 팔이랑 가슴 부분. 팔이랑 상박 이제 상반신 좀. 네. 저렇게 멍이 든다고? 근데 저거는 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욕조에서 넘어졌다고 쳐도 네. 피부가 완전히 그렇게 될 정도의 멍인 것 같은데. 10살이 욕조에서 넘어져서 저렇게 멍이 들었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모와 이모부한테 상황 파악을 위해 물어봤어요. 네. 다은이 몸 상태가 왜 이러냐 했더니 애가 대소변을 잘 못 가려서 평소에 좀 체벌한 적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도 대변 실수를 해서 욕조에서 씻으라고 한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이 안 좋다. 말도 안 되고. 멍석마리를 마냥 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저거는. 최소 아동학대 치사 뭐 그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모와 이모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사실 그 긴급 체포를 했다고 이제 좀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경찰관들 입장에서 저 장면만 보고 우리는 다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 긴급 체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왜요? 입증하지 못하면 아.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은 48시간 그렇지, 이내에 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영장 발부가 안 되면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긴급 체포하는 순간부터 이제 정말 피말리는 형사들의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정말 곳곳에서 학대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뭐가 나왔죠? 흔적 사진으로 함께 같이 보시죠. 이게 뭐야? 주방 매트 위에서요 발견된 부러진 빗자루가 어머, 저렇게 휘었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대나무 막대가 나오고요. 어머. 아니 뭐 곳곳에 곳곳에 있네. 그냥 저런 체벌 도구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피야? 혈흔이 어머, 묻어있는 어머, 어머, 의료입니다. 어머. 아니 곳곳에 이렇게 뭘 어떻게 했길래 혈을 닦아낸 흔적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뭔가 테이프로 감싼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저건 원래 파리채였어요. 아 파리채. 손잡이만 남은 거네. 위에 날아가고. 그러면 그 이렇게 파리를 정말 잡는 그 넓은 면적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데 날아간 것 같은데요. 저거는 날아갔나? 저게 웬만하면 부러질 일이 없는데. 부러지지 않게 해놓죠. 안 아주 부러져야 유연하게. 안 네. 부러져야 되는 거죠. 찰랑찰랑하게. 그렇지. 그렇죠. 저길 잡고 때릴 때 손이 이제 아프니까. 누구 손이요? 때리는 사람. 지손? 그렇죠. 네. 그래서 손잡이처럼 테이프로 돌돌 말아가지고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파리 잡는 아까 그 찰랑찰랑한다는 넓은 그 면적은 그것도 걸리적거리니까 잡을 때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오려서 뗀 거고요. 그러니까 지손 안 아프려고 그걸 감아서 10살짜리 아이 다은이를 저렇게 선명하게 자국이 날 정도로 때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거기다 붕대 처리하잖아요. 칼에 그 감듯이. 칼에 감듯이 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뭐 범행 도구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미친놈이네 진짜. 일단 저희가 다은이 몸에 남은 멍자국이랑 범행 도구들을 전부 다 대조해봤는데요. 파리채로 아이를 때린 건 맞고요. 상처 자국이 딱 파리채 모양 그대로 아우. 네, 났더라고요. 저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길게 나 있는 자국이 그대로 나 있네요. 아, 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저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 묻은 수건, 피 묻은 옷. 네, 폭행당하면서 흘린 다은이 피였습니다. 수건이랑 휴지에 묻어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노끈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됐고요. 아우. 설마 묶어놓고 때리는 건 아니겠지? 묶어놓고 때렸어요? 네, 나중에 다은이 손이랑 발목을 보니까 결박당했을 때 보이는 결박 큰 게 있었습니다. 10살짜리를? 예, 예. 왜? 도대체 왜? 이거는 왜 뭐- 이렇게 애를 왜요? 그러니까 이제 결박 도구에 폭행 도구까지 집 안에서 압수한 물품이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 저게 옷을 뭉쳐놓은 건데요. 긴팔 티셔츠가 있잖아요. 네. 이제 팔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양쪽 팔 부분을. 옷을 뭉쳐서 안에 집어넣고 이제 양쪽을 묶은 다음에 그걸 뭉툭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100% 이제 폭행 도구란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걸로 그걸 때렸다고요? 그래서 아까 다은이 몸에 아까 난 그 상처, 멍 이런 거 보셨겠지만 다은이 몸에 제일 많았던 게 특정 모양 없이 넓게 퍼진 멍자국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상처들은 무슨 도구로 때린 것인지 아까 맞춘 것처럼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이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퍼진 멍자국들은 뭐로 때린 건지 오리무중 상태였거든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저 옷뭉치로 때린 게 아닌가. 옷뭉치. 그냥 때리지는 않았다. 아까 그 옷뭉치를 물에 적셔서 때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옷뭉치에 팔 잘린 한쪽 팔을 넣고 묶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저렇게 그렇지, 저렇게. 때린다고? 저게 안 젖었을 때입니다. 이제 저 젖이고선 때린 게 저거고요. 깨졌어? 어? 깨졌어.
깨졌어? 아 지금 적셔서 때린 거라는 거죠? 예, 지금은 적셔서 때린 거. 아 그러네 물이 묻어 있네요. 야, 저 호박 진짜 단단한데 저거. 아 잠깐만 나갔어. 나 먹주 가라앉았는데? 나갔네 완전. 이거 진짜 세네 위력이. 깨지 좀. 야, 그래도 이제 이거를 또 실험을 할 생각을 하신 것도 정말 그것도 대단한데 이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현장에서 발견된 온뭉치가 젖어 있었고요. 이걸 증거로 채택하려면 젖어 있었어? 네, 젖은 온뭉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이모가 여자니까 똑같이 여자 형사로 실험을 해본 건데 위력이 세서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까 파리채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폭행 도구까지 손수 만들어서 애를 작정하고 때린 거면 이거는 살인이죠. 그렇지 살인이지. 교수님, 그쵸. 살인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냥 때리고 내가 훈육한 거다라고 하면 아동학대치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처벌 수위가 완전 다르죠. 전혀 죄명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고 개념도 다른 범죄예요. 아동학대치사는 학대를 하다가 그냥 애가 죽어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은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네요.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 맞습니다. 저희도 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살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망 당시에 집안에는 이모 부부하고 다은이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도 CCTV도 없었고요. 집 아니니까. 이모 부부는 일관되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목격자가 없는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그렇죠. 이모 부부는 살인은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거기다 시간까지 굉장히 촉박하니까 굉장히 애가 타셨겠어요, 진짜. 아, 저는 정말 그 우리 형사님들을 믿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거 꼭 찾아서 콩밥 먹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네,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증거는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이모 부부가 긴급 체포 직전에 핸드폰에 영상 수십 개를 삭제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부 복구를 해서 확인해 보니 대부분 학대 영상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걸 또 찍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네, 진짜. 어떤 아유. 영상을 확보했을지 보시죠. 예. 사망 전날입니다. 왜 팔을 왜 저런 거예요? 이모가 벌 준다고 손들라고 했는데 저 당시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을 못 올리는 상태였어요. 못 올리지. 갈비뼈 부러지면 못 올리지. 숨도 못 쉬는데. 숨도 못 쉬는데.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제 다은이가 손을 못 드니까 그걸 보고 연기를 한다면서 또 파리채로 폭행을 시작했고요.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예. 4시간을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팔을 못 드는 아이를 4시간 동안 때렸다고요? 병원을 데리고 갔었어야지. 사람이냐고. 사람이냐고 저게. 어머, 불이 꺼졌는데도 저거를. 예. 저런 식으로 밤에 찍은 영상들이 엄청 많고요. 자기들은 자고 이제 다은이는 손들라고 해서 벌 세워놓고 휴대폰은 어디 세워놓고 그걸 또 감시하는 용도로 밤새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영상을 확인해서 손을 내린 모습이 보이면 또 학대를 이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제가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다리도 부러져 보고 갈비뼈도 부러져 보고 금도 가보고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게 그렇다면서요. 갈비뼈가. 근데 이거를 못 올려요. 여기 부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가 올리려니까 괜찮은 손으로 여기 아픈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네.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당겨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다음 날 다은이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 손 올려라. 손 올려. 안 올라가지. 뼈가 부러졌는데. 이씨. 올리라 했는데. 올리라고. 시간 끌지 마. 안 올라간다고? 올려. 아, 나 가끔 이렇게 그 이 용감한 형사들 이렇게 저 시즌 1 때도 그렇게 보면 아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꾸며낸 얘기죠? 아 설마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꾸며낸 얘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악마죠, 악마. 아 이거는 너무 무겁고 이거는 뭐야? 못 걷잖아. 아니 지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욕조에서 빠져서 119에 신고했잖아요. 그 익사했다고. 그게 아니고 저를 그 넘어져서 그러면 다쳤나? 머리를? 애가 힘이 없어서? 이 영상을 찍은 뒤에 다은이가 화장실에서 싸늘하게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119가 현장에 왔을 때 다은이 한쪽 손목에 보자기가 묶여 있었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보자기 또 뭐야? 형사님들이 계속 추궁을 했는데 한쪽 손이 아니라 두 손을 같이 묶었는데 그것도 뒤로 묶고. 저희는 처음에 고문이 있었다. 물고문을 하다가 아이가 숨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망 직전 무려 50분가량 물고문을 했다고 자백을 받았어요. 네. 저 상태에 있는 아이를 예. 뒤로 묶어서 물고문을 네, 했다고? 50분 동안. 맞습니다. 야,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인간적으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아이 손을 뒤로 해서 이제 손목은 보자기랑 빨랫줄로 묶고 아 진짜로요? 다리는 이제 비닐봉지로 묶어놨고요. 이제 이모가 다은이를 이제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면 이모부는 이제 바둥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아서 같이 10살짜리 아이를 같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물고문을 하다가 중간에 이모부는 먼저 나갔고 이모 혼자 남아서 이제 물고문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한테 욕조로 들어가라고 해서 본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아이 보고 20초 셀 때까지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체벌 도구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아이에게 가할 의도가 있었고, 영상을 촬영했고,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거로 있는데도 쉽게 그거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근데 폭행의 증거가 많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났느냐, 과연 아이의 지금 사망이 네. 이 폭행으로 인해서 직접 사인이 되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저렇게만 나와도 그게 밝혀지는 게 아니고. 저게 그럼 저렇게 증거가 많아도요? 직접 사망의 원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익사로 판정이 났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다은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검을 했을 때 나비굴이라고 이쪽 부비동인데 두개골래 부비동에 액상 물이 차 있었고 후두, 기관 내강에 포말이 있었고 기관지에 포말이 있었는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을 호흡으로 넣으라 하니까 물이 들어가고 이게 자극제가 돼서 점액하고 물이 섞여갖고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묶이려고 그러는데 안 묶으려고 저항을 하면은 저항은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후들후들하는 거라 저항이고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 전체, 목 이런 데 팔, 다리 할 것 없이 멍이 쫙 있고 멍이 생기면은 피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빠져나가고 유효 피가 적기 때문에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속발성 쇼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의식이 없어지겠죠.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하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직접 사망 원인은 익사. 속발수풀은 익사로 해서 죽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살인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형사님들은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살인죄로 이모 부부를 기소를 했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